어르신, 뭐 하세요? 생강 써고 있지요, 의사 선생님. 예전에 신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은 얼굴빛이 참 좋으시네요. 맞아요. 예전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생강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얼마 전 인천에 사는 72세의 박용수 어르신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하고 성실한 목수였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밤에 자주 소변을 보던 것이 점점 피로감과 발목 부종으로 이어졌고 결국 신부전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약값과 병원비로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습관들이 자신들의 신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너무 늦은 후에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통증이 거의 없고 조용히 마치 지하수처럼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얼굴이 붓거나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때서야 병을 자각하게 됩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몸의 자정 스증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병원이나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강 진절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지만 정작 그 놀라운 효능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생강은 신장의 생명불성命호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의 허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10년은 더 건강하게 산다. 처음엔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연구 끝에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의학적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고의서에서 생강은 회양약 회영여, 즉 신장의 생명 에너지를 되살리는 약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한 혈액 정화 기관이 아니라 생명력과 내분비의 근원이자 수명과 직결된 장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피가 깨끗이 걸러지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손발이 차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충분히 먹고 쉬어도 늘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생강은 강한 온열 성질로 혈류를 개선하고 복부와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며 전신의 순환을 활발하게 합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현대 연구에서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긴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손상된 세포 회복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저희 어머니 이순자 67세 여사께서도 같은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며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병원에 가기 싫다고 하셔서 저는 허임 선생의 처방 중 하나인 생강차 요법을 권했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제대로 달여 드시게 했더니 3주 만에 숙면을 취하고 피로감이 줄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생강을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의학과 현대과학 모두 생강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연구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을 모두 나누려 합니다. 왜 생강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먹고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허임차 효아임티라 불리는 특별한 레시피 생강, 홍차, 흑설탕의 조합으로 신장 기능을 재활성화하고 면역력과 혈압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는 방법까지.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고 자주 피로하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손발이 차거나 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생강 하나로 어떻게 신장이 좋아질 수 있겠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수백 년 전, 약이 없던 시절에도 조상들은 생강 같은 자연 재료로 병을 다스리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효능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기계가 다시 작동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신장을 보호하고 싶거나 피로를 줄이고 더 깊이 자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이 몸의 생명불이라 불리는 이유와 그것이 노화된 몸을 어떻게 되살리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생강으로 신장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고 싶다면 댓글에 1번을 남기시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쩌면 매일 아침 한 잔의 생강차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 저는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신장이 튼튼하면 머리카락이 검고 피부가 곱고 목소리에 힘이 있다. 그때는 그저 미신쯤으로 여기며 웃어 넘겼지만 나이가 들고 노인분들을 오랫동안 돌보면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피를 걸러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가 머무는 생명의 뿌리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차고 피부는 칙칙해지며 정신이 피로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몸이 차면 병이 온다, 몸이 차면 병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의 기본 기능은 혈액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려면 충분한 혈류, 열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마치 연료가 부족한 공장처럼 신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독소가 쌓이며 온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옛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신장의 불호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손이나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피의 흐름을 일깨워 신장과 주요 장기로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현대의학도 이 원리를 입증했습니다. 생강에는 신장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세 가지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진저롤,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소가올, 생강을 끓이거나 말릴 때 생성되며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징그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장 조직과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생강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과 BUN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강이 신장의 미세 혈류를 개선해 해독 기능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효과를 제 환자 중 한 분에게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한미숙 어르신은 늘 피곤하고 눈이 붓고 피부가 회색빛을 띠며 밤마다 소변이 잦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위험 단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허임 선생의 처방을 참고하여 생강 더왁스, 홍차 더왁스 흑설탕으로 만든 차를 매일 아침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뒤, 한 어르신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손발이 따뜻하고 몸속에 불이 켜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녀의 몸속 생명 에너지가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꼭 생강, 홍차, 그리고 흑설탕이어야 하나요? 그냥 생강만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답은 음양 임영과 체내 온순환의 균형에 있습니다. 허임 선생에 따르면 생강은 양여의 성질로 몸을 데우고 기혈을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홍차는 기를 조화시키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비위비를 따뜻하게 하고, 흑설탕은 미네랄을 보충하며 혈액을 따뜻하게 유지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에너지가 고르게 퍼지고 몸속 온기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합리적입니다. 홍차의 태아닌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흑설탕의 칼륨과 철분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며, 생강은 소화 효소를 자극해 간과 신장의 기능을 높입니다. 결국 몸은 단순히 따뜻해질 뿐 아니라 안에서부터 깨끗해집니다. 주의 깊게 보면 신장이 약한 노인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속이 차갑습니다. 손발이 차고 허리가 차고 배가 차죠. 이것은 단순한 냉증이 아니라 피가 충분히 따뜻하지 못해 신장을 덮어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겨울철 최고의 약재라 불립니다. 밖의 추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피 속의 냉기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한 상담 자리에서 저는 74세의 최광일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째 야뇨와 고혈압,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물 자주 드시나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은 무조건 차갑게 마셔야 제맛이죠. 겨울에도 얼음 넣어 먹습니다. 제가 그 습관 때문에 신장이 매일 얼어붙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저녁에는 아랫배 온찜질, 그리고 찬물 금지를 권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밤에 6시간은 푹 자고 소변도 줄고 몸이 한결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단지 우리가 그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허임 선생의 말처럼 신장의 불을 길러라. 그러면 몸은 스스로 낫는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석탄불 같은 뜨거운 열이 아닙니다. 혈액과 기운이 원활히 도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되살아나면 신장뿐 아니라 간, 심장, 폐까지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노인분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이 되살며 숙면을 취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많은 이들이 신장 회복을 위해 고가의 약을 찾지만 사실 그 시작은 부엌의 생강 한 조각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그 쓰임을 모를 뿐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없고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과 몸 전체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현우 씨, 저도 생강차를 마시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되묻습니다.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생강 몇 조각을 썰어 찬물에 넣거나 녹차에 같이 타서 마셔요.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생강은 살아있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그저 향신료일 뿐 한의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불씨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명의 허임, 슐은 선생은 침구 경험방 신조 킹옌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강은 열로 깨워야 하고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써야 한다. 즉, 따뜻한 상태에서 그리고 올바른 시점에 마셔야 그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들어 기혈을 데워주고 소화뿐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며 피를 맑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비법은 허임 선생이 흑당홍 차생강차 헤이탕 공자 성강차라 부른 흑당홍 차생강차입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 처방으로 신장이 약한 노인이나 손발이 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널리 쓰였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재료: 생강 10기약 1큰술, 홍차 1티백 또는 1작은술, 흑설탕 1큰술, 끓는 물 250ml. 만드는 법: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혈관에 좋은 정유 성분이 풍부합니다.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약불에서 3분간 끓이다가 홍차를 넣습니다. 물이 붉은 빛을 띠면 흑설탕을 넣고 잘 저은 후 따뜻할 때 마십니다. 가장 중요한 점: 절대 식혀서 마시지 마세요. 식으면 생강의 활성 성분이 산화되고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 많이 마시면 열이 오른다고 걱정하지만 그건 잘못된 시점에 마셨기 때문입니다. 허임 선생은 생강의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혈액순환을 깨워주고 소화를 돕고 신장을 따뜻하게 합니다. 목욕 전, 특히 겨울철에 한 잔 마시면 체온을 유지하고 혈압 급강하를 예방합니다. 잠자기 전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과 야뇨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루 2-3회 꾸준히 마시면 단 7일 만에 손끝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숙면과 함께 아침에 상쾌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강차 외에도 생강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생강 꿀절임. 생강 꿀절임. 한국에서 아주 흔한 민간 요법입니다. 얇게 썬 생강을 꿀과 1:2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담고 상온에서 2-3일 숙성시키세요.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침, 가래,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생강초절임. 생강초절임. 일본이나 베트남처럼 식사 후 입가심용으로 먹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는 하루 몇 조각만으로도 소화를 돕고 단백질 분해를 촉진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생강찜 또는 생강찜질. 허임 선생이 여성 노인이나 냉증 환자에게 자주 권했던 방법입니다. 마른 팬에 생강 조각을 살짝 구워 향이 날 때 천에 싸서 아랫배에 15-20분 정도 대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신장 주변 혈류가 좋아지고 복통,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경기 지역의 한 70세 여성 환자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밤에 다리가 안 떨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생강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생강량을 줄이거나 묽게 타서 드세요. 고혈압이 심하거나 열이 나는 분은 일시적으로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이 안정된 후 꾸준히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탄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생강의 활성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를 자연스럽게 묽게 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흑당홍 차생 강차를 매일 마신다면 별도의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요즘 한국 약국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생강 분말을 활용해 보세요. 일시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고 꿀을 약간 더하면 맛은 부드럽고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생강은 음식에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 소고기찜, 아침죽에 생강 한 조각을 넣으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식사 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간과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겠어요. 생강만 마시면 건강해지겠네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의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강은 빠른 치료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식후 생강꿀 한 숟가락, 잠들기 전 생강찜질 한 번. 이 세 가지를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은 손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몸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3년 전 부산에 사는 74세의 김영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묵하고 성실한 분이었고 평생 조선소에서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약봉지가 주전자보다 더 높이 쌓여 있었죠. 그는 몇 년째 다리 부종, 야뇨, 오육회, 음식이 모두 짜게 느껴지고 늘 갈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40% 남짓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정기적인 투석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죠. 그때 김 어르신의 눈빛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아내와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그분의 굳은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몸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막히면 썩지만 흐름을 다시 틔워주면 스스로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허임 생강차, 해오, 임티를 매일 마시고 밤마다 아랫배에 생강찜질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1주차, 그는 여전히 야뇨가 잦지만 몸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2주차, 밤에 4시간은 깨지 않고 잘 잤다고 했고 5주차, 그는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만 깨고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요. 2달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여과 기능이 약 15% 회복되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감소한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어떤 약을 새로 썼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그냥 생강차를 마셨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희망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지금도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며 단 한 번도 투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생강은 단지 그 힘을 일깨우는 불씨입니다. 피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불씨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몸속에 이 불씨를 서서히 꺼뜨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런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1.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찬물만 마신다. 나이 들수록 야뇨가 두려워 물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몸속 정수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세포가 과로하며 기능이 떨어집니다. 찬물을 자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 신장 혈류가 줄어듭니다. 허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물을 마시는 것은 칼 없이 신장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 짜게 먹는다. 한국은 김치, 된장, 간장, 젓갈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트륨이 과하면 체내 수분이 정체되고 혈압이 높아지며 신장은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적은 소금이 노년의 축복이다. 3. 진통제와 소염제를 자주 먹는다. 허리나 관절이 아파서 매일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약들이 신장을 서서히 파괴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혈류를 줄이고 세포를 죽이며 결국 신장을 무너뜨립니다. 4. 운동 부족. 오래 앉아 있으면 복부와 허리의 혈류가 막히고 신장은 등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순환이 멈추면 얼어붙습니다. 매일 20분만 걸어도 혹은 허리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도 신장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5. 만성 냉증. 몸이 늘 차고 손발이 시리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신장 기능은 20% 감소합니다. 생강은 이 잃어버린 따뜻함을 되찾는 가장 간단한 열쇠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몸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약해진 신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약이 아니라 따뜻함으로요. 그녀는 웃었고 2주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신 후로 숙면을 취하고 허리 통증이 줄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매일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찬물 대신 온수 한 컵, 조금 덜 짠 식사, 햇살 아래의 가벼운 산책, 30분 일찍 잠들기. 이 작은 일들이 매일 반복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새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루 10분을 건강에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원에서 수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견디다가 너무 늦게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지금 야뇨, 발목 부종, 허리 냉증, 만성 피로를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흑당홍 차생강차 한 잔을 끓이고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그 온기가 몸속 깊이 번져갈 때 당신의 몸은 오래된 따뜻함을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일하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손끝의 온기, 숨결의 온기, 그리고 신장의 온기, 그것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신장이 따뜻하면 피는 잘 돌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며 잠은 깊고 마음은 맑습니다. 이 단순한 조화가 바로 허임 선생이 남긴 장수의 비결입니다. 김어르신 같은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들이 제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살고자 하는 의지와 꾸준함이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멈출 수는 없지만 몸을 가꾸는 선택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절망의 눈빛으로 마루에 앉기 전에 지금 바로 당신의 불씨를 다시 피우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한 번의 깊은 숨, 조금의 인내, 그리고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오늘 그 한 걸음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생강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과 이웃, 그리고 제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몸은 그저 조금만 따뜻해져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따뜻함을 일깨워주는 불씨, 그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의 상징이라 불리는 명의허임, 휼은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강을 제때 쓸 줄 아는 사람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책에서 읽어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전라도, 부산의 어르신들이